안녕하세요.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상가 낙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첫 번째 물건 29년 된 노후빌라를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중에 두 번째 입찰을 시도해서 운이 좋게도 두 번째도 낙찰을 받았습니다.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모두 낙찰되었으니 100% 확률.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는 내게 너무 세게 질렀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생애 첫 내상가를 갖게 되었습니다.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잘 알고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상가를 받았냐고요? 제가 상가를 도전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보았었는데 마침 제가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잘 아는 상권이었기에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보다가 탐이 나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. 근데 이 물건 역시도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. 하나의 상가를 두 분이 나눠서 사용하고 계셨고 그중 한 분이 법원 경매 전문 부동산이었습니다.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경매 전문 부동산 임차인 분께서 소액 임차인이셨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시면 됐었는데요. 배당 요구를 안 하셔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모두 떼이는 임차인이셨습니다. 경매 전문 부동산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. 먼 꿍꿍이가 있을 거야. 그러지 않고서는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해당 물건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현재 그 임차인, 그 경매 전문 부동산 임차인 분께서는 부동산 협회 회장이라고 하십니다. 갈수록 태산입니다. 이 물건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예상치 못할 일들이 혹여나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입찰을 하자니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입찰을 안 하자니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었던지라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뭔가가 있겠지, 무섭다. 근데 그 뭔가가 과연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꿍꿍이 속내가 없고서야 경매 전문 부동산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받아가야 되는 돈을 굳이 안 받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? 이유가 궁금해서 어렵게 임차인을 직접 만나러 경매 물건지에 몇 번이나 방문했었지만 가게에 나오시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. 결국 부동산 임차인분은 못 만났습니다. 다행히 다른 한 분 임차인분은 만나 뵈었지만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. 그렇게 저는 첫 물건을 명도 중에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습니다. 낙찰을 받고서야 그 부동산 임차인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어떤 꿍꿍이 속내가 있었을까요? 혹시 여러분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잠시 한번 맞춰보세요. 놀라지 마세요. 경매 전문 부동산 임차인분께서는 본인이 돈을 못 받을 줄 알고 단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. 헐, 단지 딸랑 그거?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. 그럴 수 있을까? 진짜일까? 며칠 뒤에 임차인분과 또 통화를 해보니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. 진심 순수하게 모르셨다는 것을요. 그 덕분에 옆에 임차하고 계시던 또 한 명의 임차인분도 보증금 1,000만 원을 못 받아가시게 되었습니다. 그분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지요. 허탈했습니다. 이럴 수도 있구나, 모를 수도 있구나. 그제서야 느꼈습니다. 경매 부동산이라고 써놔도 모를 수 있다라는 점과 모든 판단은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내려야 한다는 것. 그리고 생각보다 이유는 심플하다는 것. 저 또한 경매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. 임차인이 경매 전문 부동산이란 이유로 이 물건을 포기하려고 했으니 말이죠. 이렇게 생애 첫 상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상가 물건 소개하고 수익률 그리고 실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
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되세요. 감사합니다.